대한민국의 바다에 위기가 찾아왔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급격한 수온의 변화.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형 허리케인이 상륙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위기. 두바이에서는 1년치가 넘는 강우량이 하루 만에 폭우로 변해 쏟아졌다. 미국의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 지난 9월 노스캐롤라이나를 덮쳐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낸 헐린에 이어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다. 국내의 경우 20개 가까이 발생한 태풍이 모두 비껴나가는 유례없는 여름을 겪었다. 그로 인해 남해 일부에서는 표충 수온이 32도까지 치솟기도 했다. 있어야 할 어종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열대 바다에서나 서식하던 어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바다. 그 중심에는 참치, 참다랑어와 동해가 있다.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작은 항구 궁항마을. 이곳에는 지깅 낚시와 팀런 낚시를 전문으로 하는 민종홍 선장의 배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탑을 달리는 조구사의 스텝이면서 통영에서 빅게임 및 무늬오징어 낚시로 이름을 날리던 민 선장. 그 시절엔 낚시인들로 항상 붐비던 궁항마을이지만 이젠 민 선장의 마음처럼 쓸쓸함만이 감돌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온이 너무 높아서 대상 어종이 좀 늦게 들어오는 편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두 종류를 나가고 있는데 원래 이 시기에 지금 나가게 되면은 먼바다 기준으로 나가게 되면은 큰 부실이 뭐 메다 20서부터 메다 40 정도 되는 사이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부터 보이게 한 튜나라고 그러죠. 참다랑어, 북방계 참다랑어가 많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문어와 갑오징어 같은 두 종류만 남아버린 통영 앞바다. 굴양식장이 많아서일까? 예로부터 통영과 남해 사이의 바다에는 문어가 많이 났다. 갑오징어 역시 서해와 달리 사이즈가 좋기로 유명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은 올랐지만 두 개체들의 수는 오히려 증가해 좋은 조항이 이어지는 통영. 오, 닐링 좋은데? 채비를 내리기가 무섭게 달려드는 문어들의 낚시인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유일하게 민 선장만은 마냥 웃을 수 없었다. 자, 현재 포인트에서 첫 포인트에서 지금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마리수도 괜찮고 뭐 사이즈도 괜찮고 한데 사실 지금 우리 경남 쪽의 어선들은 사실 힘들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 이렇게 잘 나온다 하더라도 뭐 지금 서해안이든 동해안이든 뭐 두 종류가 그쪽으로 많이 이동했고 회입성 어종도 그쪽에서 상당히 지금 안 나오는 어종도 지금 잘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 있는 손님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 그쪽이 이제 교통편이나 뭐 이런 게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쪽에 경상도 쪽에서는 많이 힘듭니다. 진짜 너무 힘듭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동해와 서해의 위쪽까지 문어가 올라갔고 갑오징어의 평균 사이즈가 굵어졌다. 낚시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 기준으로 남해까지 내려올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낚시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현상이다. 시기가 굉장히 지금 늦춰지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 3년 전에는 문어가 금어기 끝나자마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문어가 진짜 금어기 끝났을 때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물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CR이라 그래야 되죠? 크기가 아직까지 굉장히 작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산란이 엄청 늦은 것 같아요. 산란할 수 있는 기후 환경 자체가 본인들 조건에 안 맞으니까 원래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그 문어 금어기 기간에 산란을 하고 그때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에서야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산란이 늦은 영향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씨알이 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수온의 변화에 따른 서식처 확장과 변화된 산란 시기. 혼란이 가득한 이 바다에서 노하우로 겨우 버텨내고 있는 민선장이다. 오늘이야 모두가 원하는 조과를 얻어 만족하고 돌아가지만 다음 분. 언제 남해를 등질지 모르는 일이다. 경남 통영으로 내려온 지가 한 횟수로 6년 되고 만으로 한 5년째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거는 실제로 제가 느낀 건데 불과 5년 전만 해더라도 우리 동네 앞에서라도 회유성 어종이 가장 많았었고 전국 어디에 내놔도 수산 자원은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안 보였던 참다랑 어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참치라고도 흔히 부르는 어종인데 불과 또 몇 년 만에, 몇 년도 아닙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왔던 어종이 올해는 참치를 비롯한 회유성 어종이라든지 모든 어종이 말로 표현하자면 전멸이 됐다? 이런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의 문제는 비단 남해만의 일이 아니다. 동해의 최북단에도 그 변화가 찾아온 지 오래. 신선한 횟감으로 유명한 곳 중 하나인 주문진 수산시장에서도 수온 변화의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다. 흥정을 하는 상인과 관광객들 사이로 보이는 수많은 생선들. 그 사이로 최근 개체수가 확 늘어난 돌돔과 방어가 보인다. 열대 바다가 주 서식지인 백미돔 역시 활어 상태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치 또한 남해가 아닌 동해에서 낚시가 가능해진 지 오래. 모르고 보면 남해 어딘가에 있는 수산시장의 풍경이다. 그리고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참다랑어 역시 종종 등장한다고 한다. 다랑어가 나오기는 해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가 가끔 들어와요. 근데 들어올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길지는 않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좀 드물어요. 나오는 빈도수가. 수산시장에도 모습을 비칠 만큼 이제는 친숙해진 참다랑어. 참치라 불리는 참다랑어는 어떤 어종이고 언제부터 우리 바다의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부산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에는 참다랑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참다랑어실이 있다. 수산자원 중 가장 가치가 높아 바다의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참다랑어. 그렇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참다랑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넓은 의미로는 한 7종 정도 되는 다랑어 종류를 갖다 일컬어서 참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상 불리우는 이름이고 좁은 의미로는 참다랑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다랑어를 뜻하고 지금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크기라든지 어디서 어획되는지 위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주도 근방에서 선망으로 어획되는 양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동해안 정치망에서 굉장히 어획량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기별로 보면 과거에는 3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kg보다 작은 소형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굉장히 대형어들 30kg 이상 되는 대형어들이 출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어획 위치라든지 크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바다의 수온 변화와 그 중심에 있던 참치, 참다랑어.
북태평양의 온대 및 열대 해역이 주 무대인 녀석들은 어쩌다 남해를 거쳐 동해까지 왔고 또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참다랑어 행방의 열쇠는 역시나 수온에 있을 것이다. 동해의 수온 변화 정도와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동해수산연구소를 찾아가 본다. 강릉에 위치한 동해수산연구소는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동해의 해양 환경 변동 및 기후 변화를 연구하고 수산 자원 조사 및 평가, 나아가 수산 자원의 보호와 회복 등 말 그대로 동해의 수산 자원과 관련된 모든 걸 연구하는 곳이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동해 바다가 많이 뜨거워졌다고 표현을 하죠. 1968년부터 2020년 한 55년 동안 전 세계의 바다 표층 수온이 0.52도씩 오를 때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의 그 바다의 평균 표층 수온은 1.86도씩 올라가지고 2.6배, 2.6배 정도 올랐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많이 오른 상태인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서남해가 있는데 동해 바다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수온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평균 수온 올라간 것보다는 3.5배 정도. 물이 따뜻해지니까 남쪽에서 주로 서식했던 뭐 이렇게 방어, 고등어, 뭐 삼치, 전갱이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어종들을 난류성 어종이라 그러는데 그런 어종들이 많이 이제 동해 쪽으로 북상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동해의 대표적 어종이라면 뭐 예전은 뭐 명태, 살오징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방어라고 할 정도로 방어가 많이 어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터전으로 삼았던 남해를 버리고 동해로 북상한 방어. 방어가 좋아하는 수온은 14도에서 17도로 북방계 참다랑어와 유사하다. 실제로 방어 무리와 섞여 지내기도 하는 참다랑어이기에 동해를 새 터전으로 점 찍었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이러한 변화를 눈치채고 일찌감치 준비한 사람들도 있다. 강원도 고성의 아야진항에서 참치 낚싯배를 운영하는 전용훈 선장. 저 참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일로 돌리세요. 일로 빠지세요. 네, 일로 넘어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보시죠. 사이즈 좋아요. 네. 동해 북단에서 낚시인들과 힘을 겨루는 당찬 참다랑어들. 소리 소문 없이 소문이 나며 수많은 낚시인들이 다녀간 곳. 오늘도 출조 중인 전 선장은 과연 어떤 어종을 낚아올까? 기다림은 제법 길게 이어졌다. 낚싯배가 일몰까지 철수하지 않는다는 건 조가가 좋지 않거나 회유성 어종을 노린다는 것. 어쩌면 동해에 떠오르는 수산자원, 참다랑어를 실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가 넘어가면서 어둑어둑해질 때서야 항으로 돌아온 전 선장. 서둘러 바구니를 꺼내는 그를 보고 있자니 기대했던 회유성 어종 출조는 아니었던 모양. 하나둘 바구니를 채워나가는 주인공은 무늬 오징어로 알려진 흰 오징어다. 제주와 남해가 주무대인 흰 오징어가 영덕이나 울진까지 올라온 건 많이들 알고 있지만 고성에까지 이런 사이즈와 마리수를 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 7, 8년 전에 이렇게 애긴 자체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팀난 자체가 그때도 양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체수 자체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더 일찍 산란을 하러 들어오는 거죠. 6월달, 7월달에 비추던 게 4월달, 5월달부터 비추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더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치 같은 경우도 뭐 한 50급, 50cm급이었는데 지금은 올해 저희가 이제 나가서 잡았을 때 한 70급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점점 많아지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한 3년 전부터 개체수가 점점 많아진다고 좀 느끼고 있거든요. 사이즈도 예전에는 한 50에서 60 정도였는데 지금은 큰 애들 한 70, 80까지도 보일링이 보이고 어군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게 수온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확신한 것 같은데 저희가 정치망에 들어오는 참치들은 지금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일링하거나 수면 위에서 라이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물 밑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중권에서 이제 자망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탐을 보고 또 지깅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다 파핑을 해서 잡아야 되다 보니까 참다랑어가 있지만 수온이 맞지 않는지 표층 낚시로는 어려운 아야진. 깊은 바다로부터 냉수대가 들락날락거리는 동해이기에 그 타이밍을 맞추기는 여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 보는 건 어떨까? 이번에는 강릉에 위치한 또 다른 참치 낚싯배를 찾아가 보려고 한다. 이곳 토박이자 루어 전문배를 수년째 운영 중인 이명철 프로의 샵. 참치 같은 경우는 강릉 앞바다에서 한 8년 전서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치 낚시를 하고 고등어 낚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이렇게 손바닥만한 참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이제 산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치가 이게 대상 어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렸는데 그게 적중하기 좀 시작했었어요. 살짝 들어. 아니야, 한 바퀴 더 돌려. 넘어왔어. 먹었다. 먹었다. 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세? 와. 나왔다. 더 들어야 돼. 담고. 재미있죠? 아, 브레이크를 너무 kus어. 아유, 힘들어. 빠뜨리면 안 돼요. 야, 오도로 좀 나오겠다, 오도로 좀. 나와라, 오도로. 정치가 아닌 것 같아? 야, 방어는 개 주고, 개쌀만 줘. 오케이. 빵 되게 좋다. 빵. 작게는 40cm부터 크게는 90cm가 넘는 강릉의 참다랑어 낚시. 평균치를 넘어서는 괴물급 녀석도 간혹 낚인다고 한다. 등에 매, 빨리. 등에 매세요, 손님. 어디로 안돼. 등에 매세요, 손님. 한칸에 올려놓고 저기다 올려놓고. 참치를 낚을 수 있는 조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온이 그러니까 22도에서 한 26도 사이 정도 제가 이렇게 여러 해를 지나면서 이렇게 관찰을 했었는데 그 정도 수온에서 참치들이 좀 많이 낚여줬었고 참치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 보통 뭐 저 밑에서 대삼치 낚시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장비를 똑같이 사용을 하면 참치를 낚을 수가 있고요. 아야진과 달리 강릉과 울진은 늦봄과 초여름 그리고 가을인 9월에서 11월까지 참치 낚시가 가능하다. 아마도 오늘 출조에도 녀석들이 얼굴을 비출 거란다. 강릉항에서 출항 준비를 시작하는 이명철 프로. 최근 삼치가 연안까지 들어오면서 낚시인들이 꾸준히 찾는 편이다. 삼치가 좋아하는 수온은 16도에서 21도. 참다랑어가 좋아하는 수온과 소폭 겹치는 데다 같은 먹잇감을 쫓는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월부터 한 11월까지 참치가 나왔는데 작년은 좀 사이즈가 좀 작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6, 7월 달에 좀 사이즈 좋은 참치들이 좀 조금 꽤나 그래도 잡혔어요. 지금 주로 나오는 사이즈는 중자급 참다랑어. 메인 어종으로 삼기에는 부족하지만 손님 고기로는 딱이다. 자, 고기 좀 보인다. 자, 바닥 찍고. 첫 포인트는 해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채비가 떨어지기 무섭게 첫 고기로 방어가 낚인다. 알박이다. 자, 괜찮아. 서방 걸어도 돼. 빠졌다.
현재 강릉 앞바다에는 먹잇감이 되는 베이트 피쉬들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삼치와 방어, 참다랑어가 낚시에 올라오는 것. 하지만 개체수가 많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작은 녀석들의 활성도가 너무 뛰어나 큰 녀석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된다. 어린 녀석들은 경계심이 낮아 루어가 떨어지기만 하면 덮쳐버리기 때문이다. 베이트 피쉬 역시 마찬가지. 많다고 능사는 아니다. 먹잇감이 많기에 먹잇감만 쫓는 참다랑어 의심 어군들이 제법 보이고 있다. 어탐을 이제 1kg 소나라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어탐들 보면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막 돼 있거나 아니면 베이트 무리를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빗살 무늬가 쳐지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소나랑 사이드를 이렇게 보면은 고기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먹이를 이렇게 먹으려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약간의 타원의 그런 이제 빗살 무늬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그래서 가끔은 그게 참치인가 뭐 어떤 다른 고기인가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좀 많이 생기는 편이죠 참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참다랑어가 있어도 물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조금 더 조류 소통이 강한 곳으로 이동해보는 이명철 프로. 대상어들이 있는 곳에 배를 대고 낚시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낚시인들이 쉽게 낚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주는 것이 이 프로의 방침이다. 드디어 괜찮은 어군을 찾았다. 이제는 낚시인들이 기량을 발휘해야 할 차례. 사이즈 괜찮은데? 다시. 아이, 왜 그래? 야 아까 큰 걸 놓쳤다 야. 아이. 좀 전에 거 좋았는데. 커다란 녀석을 놓치고 나서 찾아온 소강 상태. 참다랑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못해도 굵은 방어는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만 남는다. 원래 멸치도 이제 뭐 우리가 대멸치, 중멸치, 잔멸치 이제 왜 조그만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중멸치 손가락 크기만 한 애들 지금 그런 애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원래는 막 이렇게 빗살 무늬가 쳐지든지 이렇게 되면은 고기들이 막 공격하는 건데 지금 베이트 피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남해를 주름잡고 있어야 할 멸치들이 동해로 이주한 지도 오래. 이 또한 수온 상승으로 인해 벌어진 변화다.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변화 속에서 물속 생명들은 빠른 적응을 해나가지만 사람들은 무의미한 예측 속에서 적응이 더딜 수밖에 없다. 상어. 나 잡아야 돼. 상어 빨리 잡어. 물다. 아니야. 상어 아니잖아. 날쌔기.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날쌔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정식 명칭은 코비아예요. 예, 그래서 완전 온대성 어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왕돌이나 이런 데 다닐 때 어쩌다 한두 마리씩. 근데 거의 남쪽에서 볼 수 있는 어종이고요. 해외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열대성 어종이죠. 코비아라 불리는 날쌔기뿐 아니라 3개월 전 울진에서는 2m가 넘는 만타 가오리가 낚이기도 했다. 열대지방의 어종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남해처럼 동해 역시 참치가 떠나갈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 이게 바로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고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의 수산연구원들이 노력하는 이유이다. 다랑어가 들어올 때 잡은 양 외에 쿼터제 외에 흘려보내다든지 그런 양들도 잘 기록을 해서 동해 바다에 얼만큼 들어온다라는 이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를 축적을 해서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이제 어족 자원들을 잘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적 자원이 변화는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도 있고, 또 일어난다면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또 어적 자원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먹을 수가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기후변화처럼 동해의 참치들은 불확실성을 가득 품고 있다. 아직까지 표충 수온에 맞춰 지금처럼 꽁무니를 쫓거나 그물에 그저 얻어 걸리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 끝내 강릉에서는 참다랑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 뭐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동해안 같은 경우는 왜 이제 고기가 제일 안 나올 때가 언제냐면 냉수 때가 이제 꼈을 때죠.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수온이 역전이 생겨서 이제 수온이 떨어져서 그런 상황하고, 그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그만큼 수온은 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제 밤부터 남풍 남동이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너울이 이 정도로 있을 정도면 바람이 약한 바람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배가 최대한 1.2노트 떠내려가는데 이 바람이 계속 불면 수온은 더 떨어지죠. 이 바람이 이제 좀 멈추고 내일 정도 되면 그래도 그나마 수온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재밌다. 너 아까 그 큰 거 잡았어야 돼. 좀 쏘라. 마지막 순간에서야 그럴싸한 뭔가가 나오는가 싶었지만 밥인가 본데? 뭐야? 에이. 아니야. 에이. 몸에 채비가 걸린 삼치였다. 먹으려고 그러다 걸렸구만. 강릉에서 다시 북쪽으로 아야진을 찾았다. 지난번 낚시는 불가능하지만 그물에는 참다랑어가 나온다는 전선장의 말에 다시 도전해 보기로 한 것. 4시 출항해가지고 아침 7시에 들어요. 아침 7시. 주로 이제 어종은 이제 우리가 요새는 마래미하고 이제 마래미, 고등어, 뭐 이제 잡어 종류 조금 있어야지 이제 방어 그런 거 이제. 참치는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6월달부터 9월 초순까지는 엄청 잡았어요. 참치. 한 400~500마리씩, 1000마리씩 이래.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출항을 준비하는 선원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치망 어선들은 위판 시간을 맞추기 위해 보통 이 시간에 출항한다. 거센 파도를 헤치며 20분 정도 달리면 어장에 도착한다. 미리 설치해둔 그물에 부표를 끌어올려 한 칸씩 당겨오는 정치망 어. 이거 이제 하는 거는 고기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8칸이에요, 칸이. 요걸 이제 걷으면은 제일 끝에 가면은 고기 이제 못 하죠. 한 군데로 못 하지. 마지막 그물칸까지 어선 옆으로 끌어왔으면 이제 크레인이 나설 차례. 수천 마리의 고기가 들어있을 마지막 그물을 힘차게 드러낸다. 물반 고기반, 아니 고기가 전부인 그물에서 활어 수조로 옮기면 분류를 맡은 인원들이 순식간에 어종별 및 사이즈별로 선별해낸다. 아쉽게도 참다랑어는 없었지만 눈다랑어로 알려진 가다랑어의 모습이 보인다. 실망할 필요는 없다. 아직 이런 정치망이 3개나 남은 데다 이 그물이 가장 얕은 곳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이 유도망까지 해가지고 면허 허가돼 있는 게 30헥타르. 허가를. 네.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요 바깥에도 30헥타르. 여기 수심은 지금 32m.
여기 수심은 32m고 요 이제 좀 있으면 나갈 때는 50m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그물로 향하는 어민들. 수심 50m, 방어를 비롯해 참다랑어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쌔바람이 불어오면 이 북쪽 물 볼 때는 어렵더라고요. 동풍이 불면서 물이 받치는 방향이 달라져서 그런지 어제보다 표충 수온이 높은 상황. 그러니까 이 물이 수온이 지금 좀 내려가야 돼요. 예.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고기들이 지금 저기 해파리 그대로 있고 자꾸만 해파리만 들어가. 걷어 올려지는 그물 속에 해파리가 가득하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방어라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점. 분류 작업에 방해를 주는 해파리들. 다 빌고 있잖아. 야 얘들아 요만한 거는 따로 빼. 그 방해를 헤쳐가며 작업은 계속된다. 서서히 밝아오는 동해의 아침. 이제 남은 그물은 단 하나. 가장 멀고 깊은 60m권에 설치해둔 정치망이다. 아직까지 눈다랑어밖에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곳이라면 참다랑어가 한 마리쯤 들어있지 않을까. 제법 굵은 물고기가 가득 든 그물. 방어 있다 방어. 분류수조에 보이는 건 전부 방어들 뿐. 아유 야 이거 참다랑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동해의 최북단 고성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변화와 고수온 현상.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은 남해와 달리 이곳은 어가에 소득을 올려줄 어종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저희 부친께서 직접 하실 때는 오징어, 명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민들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는 게 이제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했는데 그 노가리가 명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들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노가리를 서울에서 그 맥주집에서 잘 찾으니까 그거를 저기 난해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명태가 많이 사라졌고 자원을 복귀해 보려고 계속적으로 치어 방류하면서 명태를 복원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온난화가 돼서 그 비싼 생선으로 알려져 있는 방어가 이쪽 지역에서는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어가에 소득 증대가 이루어져 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방어도 좀 줄어드는 형태를 띠고는 있는데 이제 그 반면에 오늘 그 참치가 오늘은 쬐그만 가다랑어가 보였지만 지금 수온이 24도, 22도 나와가지고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아마 18도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그 봄에 보였던 것처럼 이 정치망 어업 중에서는 대모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대모망이라는 어종에서는 많이 잡은 분이 그 한 4, 5kg짜리 4,5kg짜리를 15,000미, 20,000미까지 잡았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저희들한테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커터를 잘 관리해주고 확보해주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어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온이 맞지 않아 실패했다면 수온이 맞는 곳에는 참다랑어가 있지 않을까. 고성에서 강릉을 지나 울진에 위치한 후포항으로 발걸음을 돌려본다. 울진의 남쪽 끝에 위치한 후포항은 동해 중부 해역의 중요 항구이다. 그래서 대게, 고등어, 오징어 등 동해 특산물들을 실은 주변 어선들이 새벽이면 후포 위판장을 찾아온다. 바로 경매를 위해서다. 자, 방어 연습 해볼까? 24,000원, 6번, 33,000원, 37 받아.
정치망 어선이 한 척 한 척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진다. 8만 원, 8만 원. 조금이라도 싸게, 혹은 경쟁자보다 정말 조금 비싸게 동해가 내어준 어자원들을 매입하려고 바쁜 상인들. 21,000원. 18번. 자, 청골라. 자, 5개. 청골라 5개. 하지만 아직까진 참다랑어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뜸했다가 지금 최근에 뭐 어제 뭐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다랑어 소자, 소다랑어하고 뭐 줄삼치, 뭐 줄다랑어, 가다랑어하고 이렇게 좀 나긴 났는데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요. 예전부터 뭐 많이 나오는데 지금 뒤에 오늘 날이 나빠가지고 뭐 기상 쪽으로 너무 악화되다 보니 뭐 고기가 들어오는 게 너무 설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어제까지 나왔다는 이야기에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 간판을 가득 채워 복귀한 다음 어선. 삼치가 한가득이다. 다랑어 똥 따라 있어. 소자 20개. 5? 아니 죽었지 5? 하나. 24,500원. 장진 138. 자, 장질 6개. 만세기 6개 합니다. 만세기 6개요. 2만원, 2만원. 138. 자, 사료 아버지 다른 건 없어요. 네, 그럼 다 됐고. 작은 삼치들이나 가다랑어 같은 어종들은 박스에 담겨진 채 가구 단위로 거래되지만 대삼치로 분류된 삼치들은 따로 선별돼 하선과 동시에 경매에 들어간다. 63마리요. 63마리. 자, 63마리 미당합니다. 미당. 삼치 11,000원. 18번. 자, 가고요. 아버지 가고요. 선별 안 됐지? 참다랑어 역시 나왔다면 이렇게 경매가 진행됐을 것이다. 기압골 때문에 또 날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온차도 바람에 따라가 또 수온차가 생기고 뭐 여러 환경 요건이 있는데 지금 예년보다 수온도 많이 틀려졌어요. 지금 많이 틀려졌어요. 울진의 바다 역시 널뛰는 수온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사실 삼치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쏟아질 때는 이미 지났다고 한다. 특히 대삼치 같은 경우는 지금쯤 포항과 경주 앞바다까지 내려갔어야 할 어종. 울진 앞바다에서 나는 대부분의 어종이 모이는 이곳이기에 그 변화는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좋게 얘기하는 이제 고급 어종 자발이라든지 뭐 다간발이라 그러죠. 예? 그리고 복발이 이제 좀 이제 치어보다는 큰데 손바닥만한 크기들이 이제 좀 이거 정치망 대형 정치망 아니 이제 소형 정치망 쪽에 호망이라 그러죠. 이쪽에 이제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뭐 여름 때 되면은 뭐 정치망이 진짜 뭐 메다급 뭐 참돔이라든지 뭐 줄돔이라든지 메다급은 아닌데 뭐 한 6, 80자 뭐 돌돔이라든지 진짜 많았어요. 이 포항이 정치망을 하면은. 근데 지금은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진짜 보기가. 옛날 여름 되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예전에는 산란길에 해가지고 진짜 저희가 다라이 통을 이제 보셨지만 그만한 크기 참돔들이 많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은 아예 보기가 힘들어요. 어종이 많은 매년마다 지금 아까 보셨지만 지금 삼치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날 고기가 아니고 그 전에 한번 많이 나면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실은 이제 큰 고기가 나다 보니까 매년 이제 수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어민들도. 기후 변화에 따라 서서히 찾아온 수온의 변화. 우리가 급격하게 변했다고 느끼는 건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 사실 참다랑어가 나왔다, 상어가 출몰했다, 그런 이야기들은 일반인들에게 그저 생소한 뉴스거리일 뿐이다. 하지만 기후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달린 일이다. 생존권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살다가 밑으로 내려왔지만 말 그대로 내려온 이유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가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오는 실정입니다. 그 전까지 뭐 매스컴을 통해서 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어기를 설정한데 이런 단순한 그런 법률만 제정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법령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에 반대로 가장 큰 변화인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변할 대로 변해버린 바다를 지키며 걸음이 느린 법의 변화를 기다리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 그리고 그런 어민들을 위해 추우나 더우나 연구에 매진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원들.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동서남에 있는 어족 자원들도 변할 것인데, 동해수산연구소를 비롯한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우리 바다에 있는 어족 자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할 것이고, 또 새롭게 나타나는 어종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소득이 증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모두를 돕는 방법은 어쩌면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는 것. 그만큼 쉽고 힘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냥 동해안 그러면 명태였나 오징어였나 여기서 그때 변화돼가는 이 그 생명체들을 또 이런 어류들을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홍보해서 제철에 저 생선이었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철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철이 자꾸만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되는 것도 제철은 제철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제철을 홍보를 잘해주면은 국민들이 10월달 단풍 설악산 가는데 방어도 있고 참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네. 괜히 맨날 우리가 양식을 많이 쓰는 광어나 우럭만 찾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그런 파도에 저희들이 힘써서 잡아오는 생선 국민들이 기분 좋게 먹고 저희들도 기분이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설악산에 오셔가지고 방어도 많이 드시고 참치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다랑어가 동해안을 다시 찾은 건 보름 가까이 지나고서다. 강릉의 수온이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들어 참다랑어의 가능성을 점치는 이명철 프로. 냉수대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치랑 고등어 좀 들어와 있고, 올해 이상하게 만세기가 올해 바다에 지금 되게 많아요. 표충 수온 20.4도. 조금만 깊이 내려가도 18도 중후반일 것이다. 나쁘지 않다. 게다가 참치가 좋아할 만한 베이트들을 어제 출조해서 많이 확인했다고 한다. 지금 어마어마해요. 나가면 베이트피쉬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말하는 이제 곤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어부들은. 근데 이제 부새우 같은 거, 왜 작은 새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어제 고등어가 방어인 줄 알았어요. 고등어가 한 50 넘겠더라고. 와. 눈알이 500원짜리 동전만 했어요. 내가 보여줄게요. 고등어. 오래 기다려온 만큼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이는 날. 자, 천천히 칠어갑니다. 자, 구명복 다 입으셨죠? 자, 그리고 이 메탈 게임은 항상 위험해서 항상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고기를 걸었다가 거기에서 메탈이 빠지면서 튕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요. 과연 오늘은 기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동해의 참치를 만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바다가 변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함께 찾아온 수온의 상승.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참치, 참다랑어.
어김 없네, 어김 없어. 통해의 참치 두 번째 이야기. 대한민국 바다에 정착해 가고 있는 참다랑어. 지금은 그 미래 가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다.